60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남 눈치 보느라,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체면 지키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정작 내 인생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오늘 제가 드릴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그동안 마음이 답답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조금 더 홀가분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느낌이 듭니다. 할 일은 많은데 정작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들 전화 기다리다가 먼저 전화하면 바쁘다는 말만 듣고, 친구들 만나면 건강 자랑 아니면 자식 자랑뿐입니다. 집에 돌아와 배우자와 마주 앉으면 할 말이 없어 텔레비전만 켭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노년의 모습일까요? 젊은 날엔 그렇게 바빴는데 지금은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계속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지, 내 건강은 괜찮은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온갖 걱정이 꼬리를 뭅니다. 특히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듭니다. 전화번호부엔 수백 명이 저장되어 있는데 정작 마음 편히 전화할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옛날 직장 동료들, 동창들, 이웃 사람들 연락처는 많지만 막상 전화하려니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나면 또 만나는 대로 피곤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빨리 헤어지고 싶습니다. 더 서러운 건 자식들과의 관계입니다. 평생 너희들 잘 되라고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정작 자식들은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물어봐도 간섭한다고 하고 걱정해주면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명절 때나 얼굴 보고 용돈 챙겨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고 돌아섭니다. 이럴 거면 그동안 그 고생은 다 뭐였나 싶어 허탈합니다. 돈도 문제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긴 한데 쓰기가 무섭습니다.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갑니다. 통장 잔고만 쳐다보다가 하루가 지나갑니다. 거울 보는 것도 이제 두렵습니다. 주름은 날마다 늘어가고 머리는 점점 희끗해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내 모습이 초라하고 서글픕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허전한가요? 뭔가 잘못 살아온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나요? 저는 압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압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5가지 진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60을 넘기고 나서야 깨달은 공통된 진실입니다. 이 진실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조금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분명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십시오.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3세 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25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셋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자기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아이들 학원비는 아낌없이 댔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자식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에 정숙 씨는 매일 우울했습니다. 할 일은 없는데 하루는 왜 이렇게 긴지 시간이 안 갑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면 엄마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습니다. 명절 때 와서도 밥 먹고 서둘러 돌아갑니다. 손주들 보고 싶어서 한번 보자고 하면 애들 학원 있다고 다음에 보자고 합니다. 정숙 씨는 서운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서 동창 모임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피곤했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라느니, 누구는 며느리가 효도를 잘한다느니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정숙 씨는 덩달아 자식 자랑을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허전했습니다. 진짜 내 이야기는 하나도 못하고 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어색했습니다. 젊을 땐 남편이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오히려 불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을지 물어보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메뉴 걱정합니다. 남편은 텔레비전만 보고 정숙 씨는 부엌일만 합니다. 대화라곤 밥 먹었냐, 어디 가냐 이런 것뿐입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명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희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삽니다. 정숙 씨는 명희가 외롭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명희는 오히려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명희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산책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걸으면서 새소리도 듣고 나무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며 고추를 키우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서예 강좌를 듣는다고 합니다.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외롭지 않냐고. 명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외롭기는커녕 이렇게 자유로운 적이 없다고. 남편 눈치 안 보고 자식들 걱정 안 하고 오롯이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니. 명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도 자식들한테 매달렸다고 합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집에도 자주 찾아가고 반찬도 갖다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명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자식들한테 먼저 연락하는 걸 줄였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들, 자랑질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진짜 마음이 통하는 친구 서너 명하고만 깊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정숙 씨는 명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기가 불행했던 이유는 혼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사람들 기대에 자기를 맞추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엄마가 되려고,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남편 비위 맞추려고 했지, 정작 내가 원하는 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나가던 동창 모임을 한 달에 1번으로 줄였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친구들하고만 따로 만났습니다. 자식들한테 먼저 전화하는 횟수도 줄였습니다. 대신 평생 하고 싶었던 도자기 공방에 등록했습니다. 흙을 만지면서 그릇을 빚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롯이 내 손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남편한테도 같이 취미 생활을 찾아보라고 권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결국 동네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남편대로 친구를 사귀고 정숙 씨도 정숙 씨대로 자기 시간을 가지니까 오히려 대화가 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숙 씨가 자식들한테 집착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건강하세요? 하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숙 씨가 도자기 만드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식들이 신기해하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친구 관계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자식 자랑 경쟁에 끼어들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마음 맞는 친구 몇 명과 차 한잔 마시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몇 명이 있으면 된다는 것을. 지금 정숙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릇을 만들까? 오늘은 어떤 친구를 만날까 생각하면 설렙니다. 60 넘어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숙 씨처럼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숙 씨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60 넘어 깨닫게 되는 5가지 인생의 진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진실들이 여러분 마음속 짐을 하나씩 덜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진실, 관계는 넓히는 게 아니라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함 두둑하게 가지고 다니는 게 자랑이었고 모임에 빠지면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0이 넘고 보니 전화번호 1000개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덤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깊이 있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최대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진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5명에서 10명 정도입니다. 우리 뇌가 그 이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몇 번이나 연락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전화번호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만 보고는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라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안부를 묻습니다.
돌아오는 건 피곤함 뿐입니다. 그러니 무리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만 낭비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쁜 사람,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 튼튼하게 자라는 법입니다. 진짜 친구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사람,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전화번호부가 얇아진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네의 삶이 단순해지고 본질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진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배우자가 저렇게 해주길 바라고, 친구가 알아서 챙겨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해합니다. 명절 때 자식들이 일찍 와주길 바라는데 늦게 옵니다. 그럼 속상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좋다고 안겨주길 바라는데 핸드폰만 봅니다. 그럼 서운합니다. 배우자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길 바라는데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기만 합니다. 그럼 화가 납니다. 동양 철학의 큰 스승인 노자는 무의자연을 말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면 힘만 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네의 성공이 아닙니다. 자식은 네의 소유물도 아니고 네의 작품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내 품에 머물다 떠나간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길 바라면 안 됩니다. 상대방도 니만큼이나 복잡한 내면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 화도 안 납니다. 상대가 뭘 해주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진실, 혼자만의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나갑니다. 하지만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100명 속에 섞여 있어도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웃고 떠들어도 마음속은 텅 빈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허전합니다.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립은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상태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뭐가 행복한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남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 남들이 하라는 것만 따라가게 됩니다. 혼자 산책하면서 바람을 느끼고, 혼자 책을 읽으면서 생각에 잠기고, 혼자 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이런 시간이 쌓이면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이 생깁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힘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진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평생 살다 보면 쌓이는 게 있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분노, 원망 같은 감정들입니다. 자식한테 섭섭한 일, 배우자한테 화났던 일, 친구한테 배신당한 일들이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습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결국 내가 힘듭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한 말, 그때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떠오르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잠은 안 오고 속만 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데 나만 괴롭다는 겁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속만 끓이고 건강만 나빠집니다.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일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일 때문에 내가 고통받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60 넘어서까지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혀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슴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그게 용서의 힘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현재를 놓치고 삽니다. 어제 그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후회하고 내일 아프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그러는 사이 오늘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과거를 후회합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밥맛도 모르고 바람도 못 느끼고 꽃도 못 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걸음에 집중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머무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 불안과 우울이 훨씬 적습니다. 당연합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고, 우울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이니까요. 현재에 머물면 그 감정들이 사라집니다. 60이 넘으면 남은 시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이 소중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나중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먹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오늘 마시는 차 한 잔, 오늘 산책하면서 느끼는 바람, 오늘 만난 사람과 나눈 따뜻한 대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 5가지 진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는 깊게, 기대는 내려놓고, 혼자 시간을 즐기고, 용서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매일 아침 나만을 위한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 나를 위해 할 딱 한 가지만 정하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보기,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따뜻한 차 한 잔 천천히 마시기. 이렇게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실제로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식 걱정, 집안일 걱정하지 말고 딱 10분만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20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하루와 남을 먼저 챙기는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아침 루틴이라고 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기분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시간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합니다. 반대로 걱정과 의무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았는데 갑자기 나를 먼저 챙기려니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과 약속을 잡아보세요.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말고 진심으로 보고 싶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단 한 명이어도 괜찮습니다. 10명과 억지로 웃는 것보다 한 명과 진심으로 웃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날 때는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만 하지 말고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가 기쁜지, 뭐가 힘든지 솔직하게 나누세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속마음을 꺼낼 수 있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혼자 속으로만 삭히던 감정들이 말로 나오면서 풀립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자식과의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서 보세요. 먼저 전화하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 전화했다면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바쁘다고 하면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들이 전화했을 때는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줍니다. 조언하려 들지 말고 간섭하려 들지 말고 그냥 들어만 주는 겁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네의 조언이 아니라 네의 공감입니다.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의 자식은 네의 자식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자식이라고. 네는 그들에게 네의 사랑을 줄 수는 있어도 네의 생각을 줄 수는 없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말을 깊이 새겨보세요.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넷째, 배우자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저녁 단 15분만 텔레비전을 끄고 마주 앉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뭘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그런 얘기 말고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뭐가 좋았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 생각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고 생각도 계속 바뀝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겁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내가 느낀 감정, 내가 한 생각들을 글로 쓰다 보면 내 마음이 정리됩니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다섯째, 용서의 편지를 써보세요.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써보기만 하는 겁니다. 평생 원망했던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화나는 말, 억울한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걸 다 써보세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종이에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이제 용서합니다. 더 이상 이 일로 나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면 찢어버립니다. 태워버려도 좋습니다. 그 순간 네의 마음속에서도 그 응어리가 타서 없어지는 걸 느낄 겁니다. 이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겁니다. 여섯째, 하루에 한 번은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산책을 하면서 발바닥에 느껴지는 땅의 감촉에 집중해 봅니다. 밥을 먹으면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에 집중해 봅니다. 차를 마시면서 손에 느껴지는 컵의 따뜻함에 집중해 봅니다. 과거 생각도 미래 걱정도 다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자꾸 끼어듭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철학자 랄프 wal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슬퍼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명한 사람은 오직 현재만을 산다.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곱째, 작은 행동 하나를 매일 반복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나를 위한 10분, 일주일에 한 번 진짜 친구 만나기, 자식한테 전화 줄이기.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습관의 힘이라고 합니다. 행동을 21일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 빠뜨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덟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적는 겁니다. 거창한 것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친구한테 전화 왔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불행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행복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있는 것에 눈이 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도가 훨씬 높습니다. 우울감도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단순히 고마운 걸 적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아홉째, 나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평생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애썼지 정작 나 자신을 칭찬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칭찬해야 합니다. 오늘 산책 나간 나 자신 칭찬하고 오늘 친구한테 전화한 나 자신 칭찬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 오늘 약속 시간 안 늦었다. 오늘 화내지 않고 참았다. 이런 것들도 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10번째, 새로운 취미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운동, 뭐든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뇌는 계속 발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체가 삶에 활력을 줍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툴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잘하려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즐기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계는 깊게 만들고 기대는 내려놓고 혼자 시간을 즐기고 용서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작은 행동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것. 60 넘어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이겁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내 안에 있다는 것. 남들이 좋다는 길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편안한 길이 나의 길입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착한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나한테 착한 사람이 되세요.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 챙기세요. 오늘 밤부터 무거운 짐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자식 걱정, 남의 시선,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이런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볍게 사세요. 니는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니를 위해 쓸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음 편안한 삶을 시작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할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제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